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보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IONQ의 급락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에 대해서 또 저의 개인적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NQ가 최근에 급락을 해서 10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 주가가 32불까지 올라갔다가 18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손실을 100%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락을 했을 때,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을 때 기업의 펀드멘탈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이제 악재로 많이 하락한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유 없이 하락한 것이라면은 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IONQ에 대한 기사와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IONQ가 하락할 이유는 별로 없었고 단지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IONQ가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주식들, 성장하는 기업들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장세에 따라서 갑자기 하락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그런 것들밖에 아직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IONQ의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주식이 크게 하락했을 때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펀드멘탈을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펀드멘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좋은 면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이 노리고 있는 시장은 이제 모듈러 아키텍처에 관련된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3단계 정도 이르렀을 때 총 매출 관련된 오퍼레이팅 인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은 450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점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잠재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력이죠. 양자 이온 트랩이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트들을 상온에다가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아토믹 이온 큐비트를 큐비트 플랫폼에다가 이온 트랩 형태로 가두게 되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좋냐면은 perfectly isolated from environmental influence, 외부 간섭을 별로 받지 않는다. 이 이온 트랩에서 큐비트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외부의 환경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큐비트가 왜곡이 돼버리면은 계산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이런 이온 트랩은 계산 발생에 오류가 적다. 왜냐? 외부 환경의 간섭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룸 템퍼레이처. 룸 템퍼레이처는 뭐냐면은 이제 방 안의 온도에서도 이게 이제 가동이 가능하다. 다른 회사들, IBM이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냉장고가 엄청 커요. 이온 트랩을 큐비트를 냉각시키고 일정한 온도로 관리시키기 위해서 하는 온도가 너무 낮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기업들과 대비해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BM에 관련된 그런 큐비트 관련된 딜루션 레프리저레이터가 이제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엄청 이렇게 크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피지컬 큐비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20비트 규모의 엄청나게 큰. 근데 IONQ는 단지 2인치 규모의 이런 작은 트랩이 들어간다. IONQ Trap and Vacuum Chamber in a single 패키지. 이런 패키지 형태로 굉장히 축소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투자의 기준으로 삼았었고요. 축소된 그런 이런 챔버를 벗어나 패키지 형태로 갖고 패키지가 앞으로 칩으로 가게 된다면 엄청난 컴퓨터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ONQ는 엄청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가 되게 되고 컴퓨터 형태로 지금의 컴퓨터 형태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IONQ의 양자 컴퓨터도 뭐 지금 엄청나게 뭐 처음 컴퓨터가 시작했을 때처럼 인류 최초의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애니악인가 그런 엄청난 몸짓을 자랑하는 컴퓨터가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주 초소형 데스크탑 형태로 변한 것처럼 IONQ의 양자 컴퓨터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시스템 형태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에 따라 2026년도 때는 총 레비뉴 발생이 얼마로 예상이 되냐면은 이제 5,222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매출의 100배죠. 100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배 이상 오를 주식이다 라고 저번에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때 522억이 되고 그로스 프로핏이 447억이 되고 그로스 마진이 85%가 되는 기업이 되면은 지금 많이 하락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양자 컴퓨터 기술력 관련의 대장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리스크 또한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리스크는 Operating Costs and Expenses라고 해서 비용이 2배가 증가했고요. 그러면 이제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달러, 1,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코스트와. 그래서 오퍼레이팅 로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은 적자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점은 뭐다? 우리의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단 기업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하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해서 이런 엄청난 지출이 발생해서 오퍼레이팅 로스가 1,500만 달러나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캐시 앤 캐시 이커버런트라고 하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캐시와 여러 가지 자산들의 가격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 달러가 됐고요. 2029년도에는 5,900만 달러에서 3,600만 달러로 약 2만 달러, 2천만 달러 정도가 감소를 했고 워킹 캐피탈도 감소를 했고 프로퍼티는 증가를 했습니다. 이 프로퍼티와 이퀴먼트가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연구 비용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면서 증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에셋은 캐시 이퀴벌런트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그 감소분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캐시 토탈 에셋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아쉬운 부분이죠. 왜 그럴까? 아직까지는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출만 늘어가고 있고 지출이 느니까 자본이 잠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아쉬운 상황이다. 밸런스 쉿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벤치마킹을 돌려봤을 때 IONQ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AMD나 NVIDIA에 비해서
어떤 점수를 가지고 있는가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매출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위험하긴 하지만 재미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ONQ의 그로스 레비뉴 그로스는 120%, AMD는 32%, 그래서 4배 차이가 난다라고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IONQ가 1.4불이었을 때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도 IONQ는 다른 컴퓨터 기업에 비해서 85%나 되는 엄청난 그로스 마진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고요. 에비타 마진은 26%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에비타 마진은 오히려 높아요. EV 그리고 EV 레베뉴에 대해서도 이제 5.8배 이상의 그것을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저평가다라는 것을 이런 벤치마킹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하지만 매출이나 시장 장악력에 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이 컴퓨터 기업, 양자 컴퓨터 기업인 IONQ의 미래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도 크게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설계, 양자 컴퓨터 칩 개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양자 컴퓨터의 기본적인 단위인 큐비트가 256개까지 증가를 시킬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비타 마진을 개선시키겠다라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기업의 투자의 이런 메리트에 그리고 기업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IONQ를 손절을 굳이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IONQ 급락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해수부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